네, 오늘 장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 가깝게 다시 또 낙폭이 좀 확대됐고요. 코스닥도 2% 중후반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012.08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 마감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한민재 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매일 이 시간쯤에 이제 마감에 뭐 살지 종목을 공개하는데 이런 날 사도 되는 거예요, 김민수 대표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걸까요?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사도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적극이란 단어 빼고는 네. 사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는 말고 하지만 살만한 종목은 골라보자. 네.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종목을 골라오셨고요. 한번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키워드는 일단 김민수 대표님이 단단한 비메모리 반도체주를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한민재 팀장님은 단단한 장기 투자를 갖고 오셨어요. 먼저 장기 투자라면은 어느 정도의 사이클을 예측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2, 3년까지는 꾸준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2, 3년인데 예, 네. 너무 놀라시지 말고요. 네네. 2,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 2, 3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감 딱 요 시간에 사는데 딱 2, 3년 이야기하니까 살짝 당황했는데 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고 김민수 대표님, 비메모리 반도체주 이런 하락장에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종목도 2, 3년은 아니고요. 네. 네, 한 2, 3주 내에는 올라올 걸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반도체 두렵죠. 네. 두려운데 메모리 쪽이 아닌 비메모리도 같이 무차별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맞아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좀 될 만한 특히 이번에 실적 발표됐는데 딱 눈에 띄죠. 네. 그런 종목 하나 골라봤습니다. 사실 비메모리는 좀 마음 아픈 게 메모리 D램가 하락인데 같이 밀렸거든요. 네. 한번 두 분의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한민재 팀장님은 SKC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메커스입니다. 먼저 SKC 마감에 왜 사는지, 왜 좋은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요. 그리고 직전 2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주가도 한 번씩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약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4%가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69%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또 기록했었던 2분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면은 제가 2, 3년 동안 꾸준하게 사이클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상반기 영업이익이 2,16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영업이익이 1,908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영업을 했었던 것보다 상반기 영업이 훨씬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작년에 한 2배 정도까지는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어쨌든 좀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화학 업종이 주도를 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 화학 업종들이 굉장히 좀 실적도 좋아지고 사이클이 다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원래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P5라고 표기를 하죠. 원래는 이거를 주력으로 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PG라는 걸로 개편을 했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이 PG로 개편을 하면서 이게 또 고부가 상품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서 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PG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에 지금 뭐 백신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용기를 좀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에 맞춰서 이 화학 업종이 좀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이 PG 사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7%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세계 3등입니다.
이 PG라는 거는 어쨌든 의약품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용기를 만드는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글로벌 인증이라든지 뭐 기술력이나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충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실적은 거의 화학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KC가 또 장기 투자 가능한 이유가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동박 사업이 또 지금 굉장히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동박 쪽에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박 사업이 지금 SK 넥실리스라고 하는 이 자회사에서 뭐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얇게 그리고 누가 가장 길게 생산을 하느냐 그게 이제 기술력의 이제 잣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장 증설을 또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그 5공장 정읍에 있는 5공장이 조기에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캐파가 또 충족이 됐고요. 정읍의 6공장이 또 올해 연내에 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캐파가 34,000톤이었는데 이게 6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52,000톤을 또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게 또 말레이시아 공장이 2023년 내로 좀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전기차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런 전지용 동박이 또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런 캐파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또 충족이 되는 수요와 공급이 또 충족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 20만 톤 이상의 캐파를 보유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한 6%대로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꾸준하게 계속 밀릴 때마다 담아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5만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C도 이제 2차 전지주 하락 때문에 낙폭이 좀 큰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담아봐야 된다.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가 1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덧붙여서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고요.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마감에 살 종목 들어볼게요. 이런 공포에도 비메모리 쪽을 좀 보자라면서 매커스를 갖고 오셨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매커스가 실적 발표하고 눈에 띄었는지 김민수 대표님 궁금하네요. 네, 주말 사이에 바빴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대거 발표됐죠. 네. 그걸 하나하나 다 공부하셨어요? 하려고 했는데 피곤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하다가 눈에 딱 띈 종목이 매커스인데요. 이 회사를 보면은 FPGA라고 합니다. 또 어려운 영어여서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회로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게 회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완제품 전에 미리 써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게다가 또 다시 재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비메모리 쪽에서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았던 게 지금 자일링스라든가 르네사스 같은 쪽에서의 제품을 받아다가 유통하는 회사다라는 쪽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고객사와 함께 이거를 반도체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길 또 최적화시켜주는 솔루션 역할까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OPM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이 10%대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비메모리 쪽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또 적응력을 갖고 있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용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제 자일링스라는 회사가 이번에 AMD 쪽으로 인수가 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계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가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조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보니까 상반기 영업이익이 95억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수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 때 나올 실적은 덤이겠네요.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0배 수준인데 지금 이 기조로 나가게 되면 PER 5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메리트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 변화 나올 때마다 어떤 변화는 크겠다는 관점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